화요일 자연밥상 시간입니다.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한상이야, 한상. 네. 시작부터 재밌었죠. 너무 웃어가지고요. 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저 화장 번졌어요. 웃어서. 청취자분들께서 확실히 더 이 참 허접한 거를 갖다가 재밌게 다 채워주시네. 창의력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로다가 그러니까 재밌게 만드셨어요. 들었어요. 리메이크. 그건 다 부러워. 네. 자, 자, 오늘도 상차림이 화려해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9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달을 보면서 10월에 10월 채소, 제철 채소하고 제철 과일이 뭔지. 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저보고 저기 농장은 안 하시고 식당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들어서 농장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채소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제철 과일 채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제철 과일 중에 네. 하나를 뽑았는데 정작 이 안에 여러분이 청취자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뭔지 주제가 뭔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오늘 준비를 한 건지 그걸 보고 지금 청취자분께서 맞추실 수가 있어요? 맞추실 수 있어요. 힌트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10월에 제철은 다 제철 과일 채소는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어머 제철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딱 그때에 나오고 그때 드셔야 되는데 그때 준비를 못하면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오. 그냥 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2주 전에는 아주 넘쳤어요. 이것이. 네. 네. 그런데 2주 동안에 제가 계속 찾아다녔어요. 뭐냐면 오늘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오늘 제철인데 걔가 없어요. 이미 없어요. 이 상차림에는 걔는 없어요. 그 아이는 없어요. 그 아이는 네. 없어요. 그 아이는 없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아이와 만들어진 다른 음식이 있고 네. 네. 그렇게 하면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주인공은 없는데 저 상차림을 보고 주인공이 찾으실 뭔지를 수 있어요. 찾아달라시는 건가요? 네네. 야,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다. 네. 수준 높게 갈까요? 그러면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올리시면 다른 분들 다 공개가 되는 답이 될 테니까요. 네. 카톡 라디오 코리아 1540을 이용하셔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제철 과일이 무엇일지 네, 그 과일을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시면은 그럼 뭐 그냥 영화 티켓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인생은 아름다워 좀 전에 광고 들으셨죠? 네, 그 LA나 부에나파크 CGV에서 보실 수 있는 티켓 2장씩을 준비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유튜브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되겠구나. 그러게요. 아무래도 라디오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뭔지 시각적으로 그러시는 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저 유튜브 친화적인 네. 소통입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부럽지가 않아 했으니까. 네, 그러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네. 네, 저 상차림이 어떤 제철 과일을 주인공으로 했었을 것 같은 상차림인지를 맞춰주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철 과일에 대해서 그럼 네. 10월 제철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안에 그 제철 과일들이 다 있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네. 제철 과일 우리 가을의 과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과 나오고 감 배 나오고. 감 나오고 또 뭐 있어요, 김영준 씨? 제가 또 과일하고 별로 안 친해서. 네 대추도 나오죠. 과일일까요? 가을에 나오죠. 열매니까 과일이라고 하나요, 대추? 배도 그렇지 않나? 배도 나오죠. 말씀하셨어요. 네. 감도 나오고 음. 대추도 나오고 네. 또 뭐 석류도 있어요? 나오고 석류도 맞아. 귤도 나오고 오렌지도 나오고 제철 과일 많습니다. 이 안에 제가 지금 주인공은 얘기 안 했어요. 자두도 맞아요? 자두는 플럼이 지금 들어갈 때거든요. 피치도 복숭아도 들어갈 때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 중간이거든요. 지금 이거 힌트 같은데 네. 지금까지 거론될 과일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정답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 올려주신 건 아닙니다. 요것들 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 네, 그리고 뭐 채소들은 네. 10월에 가을의 채소, 제철 채소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어렵네요. 아, 채소라고 하니까. 아까 제주도 무 말씀하셨죠. 무가 지금 제철이에요. 배추?
배는 아니에요? 무가 제철이. 배추는 아니고 무예요. 딴 데 가서 놀다가 들어왔어 지금. 네. 그래서 무, 네. 순무, 이쪽으로 무가 지금 제철이 될 거고 10월부터 네. 네. 가시 제철이 될 거고 우리가 서양 채소로 먹는 브로콜리가 제철이 채소가 될 거예요. 아 브로콜리는 사시사철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LA는 막 네. 사시사철, 캘리포니아 다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시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요 과일도 제가 오늘 주제의 주인공도 미국 마켓에 싹 없어요. 이게 원래 제철이 좀 길거든요. 네. 거의 8월 말 이게 끝물 과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8월에 여름의 끝물에서 시작을 해서 가을에 11월 달 끝물에 들어가는 과일이에요. 이게 짧네. 네, 짧아요. 그래도 9, 10, 11 이렇게 해서 3개월이 가야 되는데 네. 요즘 제가 과일이나 채소를 보면은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요? 사람은 수명이 길어지는데요. 채소나 과일이 수명이 짧아져요. 얘네들이 짧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토양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이에요. 영양분이 그만큼 다 써가서 이제 더 이상의 더 많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금방 자라고 금방 죽어요. 채소들도 금방 폈다가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네. 남아있는 채소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요새는 그냥 빨리 애들이 성질이 급하구나. 성질인지 아니면 날씨도 기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예, 이게 변화무쌍하니까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씨 종자 자체는 네. 그 성향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올려주신 거 소개해 볼까요? 네, 올려주신 거 부르시고 그 중에서 정답이 있는지.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정답이 나와야 그 다음 진도가 그 다음 진도가 빠지니까. 네. 참외, 네. 사과, 감, 살구, 포도, 대추, 밤, 무화과, 석류, 무화과, 참외, 포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두 분 나왔는데요, 지금? 두 분 나왔어요. 네네. 토마토. 정답 나왔어요. 토마토. 복숭아도 있네요. 복숭아는 지금 네. 끝물 들어갈 때입니다. 거의 정답은? 들어갈 때고 정답 두 분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두 분 있었어요. 네.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세요? 아니 그 맛이 기억이 안 나. 무화과 어떻게 생겼죠? 맛이. 무화과가 그래서 무슨 색깔이에요? 네, 무화과가 네. 자줏빛으로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두를 갖고 온 이유가 자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를 보면은 그 안에 석류처럼 씨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그만큼 알갱이가 커요? 네네. 네. 작아요. 작아요. 참깨 모양 정도? 많이 작네요. 근데 많아요. 음. 졸종종종종종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밖에 있고 껍질을 벗겨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벗기면은 더 부드럽게 드시겠죠. 아. 이 무화과를 그냥 드셔도 되지만 여러 개 다른 방법으로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화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치즈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무화과를 더 즐겨요. 한국 분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무화과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먹는 게 그게 조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맛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오늘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무화과에 네. 브라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 같이 올려가지고 요즘에 그 아루귤라 있잖아요. 샐러드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무화과 샐러드가 되거든요. 요게 제철 샐러드예요. 그렇게 드시고 그 안에다가 발사믹 비네거 올려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치즈가 항상 따라오니까 네. 동양에서 무화과를 즐기는 것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무화과를 즐겨 먹어요. 무화과는 그럼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얘는? 말린 무화과에 네. 호두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 감으로 계시고. 그렇게만 드셔도 돼요. 말아가지고. 그래서 감에다가 곶감에다가 호두 넣듯이. 그렇죠. 네, 무화과도 말리면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호두 말아서 드시고 여기는 미국에서는 아몬드도 많이 껴서 올려서 드고요. 네, 다른 너트 같이 드시는 게 되게 고소해요. 맛있어요. 말려 있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 생으로는 잘 안 먹었던 것 같고 생긴 게. 그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 금세 그래서 물러요.
드라이를 많이 시키는가 그렇죠. 봐요. 근데 그나마 네. 제가 미국 마켓을 5군데 갔거든요. 네.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안 드라이된 보인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량이 적대는 거고. 적기도 하겠지만 많이들 사가신다는 말씀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철에 딱딱 사가시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미리 다 가져가시는 그분들은 것 이제 같아요. 드실 줄 아는 분들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무화과는 오래된 과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과일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무화과는요. 네. 언제부터? 성서에 네.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였나? 창세기부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모습을 창피하게 느껴서 그 다음에 무슨 잎으로 가려요. 그게 무화과 잎이었어요? 무화과 잎이요. 그때부터 나왔어요. 이집트에 4,000년 전부터 나와서 이게 동양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중국에 먼저 들어오고 한국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무화과가? 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즐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 들어왔어요? 조선 말기에 조선 말기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조금 생소한 건 그때 다 들어왔죠. 맞아요.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들어와서 그때 많이 드시기 시작한 거죠. 무화과가 그때 한번 김영준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석류 얘기하다가 무화과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석류하고 무화과가 같은 시즌인데 제철 과일이에요. 안에 씨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무화과가 왜 무화과냐고 그때 김영준 씨께서 얘기하셨는데 무화과 이름이 무화예요. 무화과.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을 무에 꽃 화잖아요. 꽃이 없다라고 해서 무화과거든요. 근데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꽃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무화과의 꽃은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은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꽃이 어디에 있는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꽃이 어디 있을까요? 그 꽃이 무화과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커요. 그래서 뽕나무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뽕나무 다음 주에 제가 뽕나무 가지를 갖고 올게요. 저희 농장에 있는데 키가 커요. 뽕나무. 키가 크고 잎이 깻잎보다 더 두꺼워요.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난 것처럼 두툼해요. 두툼하고 되게 실해요. 이게 우리 세대가 이게 살짝 애매한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그 아파트 세대라서. 요 다음에는 이제 식물에는 요 다음에는 조금 이제 원예나 조경에 관심 있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 세대가 아주 그 애매한 세대라서 아스팔트 세대. 아스팔트 아파트 세대라서 그 자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정말 난감? 너무 몰라요 그쪽으로. 전원 생활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 꽃 이름도 잘 모르고. 뽕나무는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근데 구분하라 그러면 잘 구분도 못 하고. 그러게요. 이 나무가 너무 좋아요. 잎이 너무 탄탄하고 정말 탐나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하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뽕나무가. 뽕나무랑 무화과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줄기가 가지가 되게 두껍고 튼실해요. 그런데 무화과는 그 가지 사이 중간에 열매가 열려요. 가지 사이 중간에. 네. 그래서 뻗쳐 있는 가지에 그 사이에 열매가 이렇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석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길게 뻗친 다음에 매달려 있거든요. 사과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면 되거든요. 석류는 그 가지 사이에 이렇게 가지에 붙어서 이렇게. 무화과는? 네네. 무화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따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꽃이 분명 핍니다. 열매를 열려면 이 꽃이 꽃받침과 꽃 자루가요. 피어서 이렇게 블라썸 한다 그러죠. 이렇게 피워야 되잖아요. 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무화과는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얘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요? 네네. 열매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열매가 돼요. 그래서 무화과를 오늘 딱 잘라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석류를 딱 잘랐을 때의 가운데에 왜 씨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석류는 참깨 사이즈만큼 그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독오독하고 맛있거든요.
지금 무화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없어서 석류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꾸 석류하고 무화과하고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다른 거가 무화과고 석류고. 그러니까 참깨 사이즈 C가 있다는 거는 무화과. 네. 네. 석류는 조금 알알이 커서 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 치아. 치아. 이게 네. 지금 석류예요. 이게 석류입니다. 네. 석류 알이 좀 크죠. 네. 여기 한 10분의 1, 뭐 15분의 1 정도가 이제 무화과 C 정도 되겠죠. 사이즈가 적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화과는 무르는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건조하던가 건조시켜서 말려서 드시던가, 먹거나 네. 아니면 잼을 하게 돼요. 무화과 잼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무화과 잼이 맛있어요. 그리고 그 깨알 같은 씹을 때 이렇게 톡톡하는 그 식감이 맛있어요. 좋아요. 씨앗 식감이. 네. 네. 그래서 미국 마켓에 가면은 이게 바로 지금 무화과 잼이에요. 이 무화과 잼은 잼 섹션에 없습니다. 왜 없어? 어디 있을까요? 잼은 파는데 잼 보면 딸기잼, 포도잼 이렇게 쭉 있잖아요. 땅콩잼이 있고 네네, 잼 옆에 있는 다 섹션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이 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저건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을까요? 냉장고 섹션에 있다. 냉장고 섹션인데 냉장고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냉장고 섹션에 있는데 냉장고 안에 안 들어간다고? 네네. 어떤 냉장고냐면 그러면 치즈 그렇죠. 본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치즈랑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요 이태리에도 가도 그 치즈 위에 피그잼이라고 무화과는 피그예요. 네. 영어로 피그잼이라고 치즈 쭉 깔아 있고요, 크래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그잼이 쭉 있어요.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온에 있긴 있어요. 다 그렇죠. 실온에 있는데 있어요. 항상 치즈 섹션 그 냉장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찾으시려 그러면 못 찾으시고 잼 섹션에는 없고요. 네. 치즈를 찾으시다가 보면은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무화과 잼. 그래서 오늘 치즈랑 같이 디스플레이를 해주셨나 봐요. 네네. 네, 꼬치처럼 만들어서 무화과를 네. 꽃을 머금는 과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꽃을 머금는 과일. 네. 꽃을 먹어서 그 안에 그게 잘라서 보잖아요. 그게 꽃이에요, 원래. 네. 얘는 그 안에 품고 있구나. 네네. 그럼 얘는 어떻게 번식이 될까요? 씨를 품고 우리가 다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를 번식을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할까요? 그러게나. 씨가 있으면 우리가 채소는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지만 그럼 무화과 나무는 어떤 식으로 모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번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으로 할 걸 그랬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셔도 돼요. 아니 상당히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네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건 어떻게 번식을 하나? 근데 우리 진짜 아이디어가 없네. 갑자기 느낌에 줄기채 잘라서 땅에 꼽는다. 아우 이거 너무 똑똑한 학생 아니에요? 진짜? 네, 가지치기라고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를 쳐서 우정한 씨 영화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럽지가 않아. 관음목 같은 것도 나무가 줄기가 길면 잘라가지고요 물에다 잠깐 넣으면은 거기서 뿌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듯이 나무를 가지를 쳐가지고 거기다 흙에다 꽂으면 이제 번식이 되는 거죠. 접목을 하시는 그렇게 거지. 번식을 하는 식물이나 채소가 있어요? 무화과 말고? 또 있나? 식물은 많죠. 그러니까 채소 중에서. 채소는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과일은 없죠. 거의. 그러니까 무화과가 되게 신비스러운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과일의 번식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구나. 네, 예전에 그런 질문 했었어요. 이게 과일인지 채소인지 이런 질문. 그렇지. 네, 얘의 씨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들어도 그러긴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얘의 정체는 과일은 과일이고. 네네, 과일이고 이 무화과는 영양면에서 엄청 좋아요. 제가 듣기에는 설사가 많이 나는 분들은 무화과를 드시면 설사, 지혈하는 쪽으로 많이 드신다고 들었었어요. 설사에 좋고 동의보감에서도 맛이 좋고 다나 설사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의보감에서 무화과를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석류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무화과고. 아 그래요? 네. 무화과를 직접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매일 물을 주고 있는데 네. 정말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얼마 전까지는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 또 진짜 시즌이 끝나는 시즌인가 봐요. 제철 과일 맞는 것 같고요. 물 주면서 네. 넓은 무화과 잎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열매가 잘 열리는 것 같아요. 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워낙에 뽕나무도 그래요. 그래요? 만져줘야 네, 돼요? 네, 뽕나무과에 속하는 것이 또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ip이 너무 튼실하고 너무 두껍거든요. 네. 거기 입에 숨구멍이 있어서 거기를 닦아주면은요 숨을 쉬는 게 더 빨라지면서 과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 네. 저분은 완전 생활이지. 네. 닦아줘야 돼요. 네. 네. 꽤 넓은가 봐요. 닦아줘야 될 정도. 손바닥만한데요. 네. 반짝반짝해요. 아, 이게 실내에서 키우는 건가요? 아니요,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밖에 네. 있는데도 실내 식물처럼 되게 반짝반짝 윤기가 있어요. 예,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얘를 가지를 계속 쳐주잖아요. 네. 그 계속 올라와요. 잘 자라는군요. 너무 잘 자라요. 번식력이 좋아요. 네, 오래 가요. 그래서 오늘은 네. 무화과. 무화과가 오늘의 정답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오늘 세팅을 저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무화과 먹는 법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철 무화과를 즐기는 법을 잠깐 소개해 주시는 동안에 네. 우리 마칼럼니스트 밖에 계시면은 좀 들어오셔요. 그래서 옆에 앉아주시면은 네. 네, 저 즐기는 법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그라고 그래서 미국 마켓에 가면은 피그라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잼 섹션에 가면 없지만 치즈 섹션에 있는 이 피그는 잼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딸기 잼을 만드듯이. 팀장 어서 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바쁜데 그냥 맨날 불러싸고 그냥. 네. 또 하나는 무화과하고 치즈가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잘 어울리는 게 꿀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드실 때 치즈를 빼신다고 해도 무화과에다가 꿀을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은 또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응용을 하면 네. 우리가 발사믹 비네거를 위에다 치거든요. 네. 샐러드 할 때 네. 그 샐러드에 제가 만든 정찬이라 그래야 되나요? 샘플을 이렇게 만들 때 네. 발사믹을 뿌릴 때도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글레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레이즈는 뭐냐면 조금 끈적끈적하게 네. 좀 두껍게 만든 거죠. 네. 이 글레이즈를 만들 때 향을 조금 더 넣으면 좋은 방법인데 거기다가 제가 무화과 향을 조금 집어넣어서 같이 끓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글레이즈 만드는 발사믹 글레이즈 만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발사믹 비네거를 반 컵을 넣으시잖아요. 큰 볼에다가 발사믹 비네거 반 컵, 그 다음에 레드 와인 3스푼, 그 다음에 꿀 3스푼 해서 약불에 끓이세요. 한참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은 뭘 집어넣냐면 버터를 집어넣으세요. 네, 버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으시면서 식히세요. 그 다음에 조금 식히고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넣겠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를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 올리세요. 그러면 무화과 향이 나는 발사믹 비네거 글레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파티를 할 때나 치즈보드를 만드실 때 이렇게 과일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맛이 발사믹 비네거에 이렇게 시큼한 맛도 있지만 거기에 무화과 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달짝지근한 그 꿀이 있어서 달달한 맛도 같이 있어요. 그거는 만들면 네. 바로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네네, 며칠 먹어도 돼요? 네. 네, 먹어도 돼요. 네. 그래서 병에다가 넣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드셔도 무관해요. 그리고 샐러드를 하실 때는 네. 무화과를 그냥 반으로 자르시던가 피스로 자르시고 아르귤라 샐러드를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시든지 저는 브라타 치즈를 같이 넣는 거가 더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글레이즈 만드신 걸로 네. 위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하면은 새로운 무화과 샐러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또 소개해 주세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지금 잼을 한번 만드시면 네. 부드러운 빵에 어울려요.
딱딱한 빵보다 네. 무화과 잼은. 네.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옛날에 먹었던 맛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 쿠키 섹션이나 그 스낵 섹션을 가잖아요. 미국 마켓에 가면 옛날에 그 쫄깃쫄깃한 무슨 그 과자가 있었어요. 네. 아주 비싸지 않은.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엄마 손 같은 뭐 그런 과자 미국 마켓에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올려주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아주 그 안에 잼인데 그 잼이 이건 딸기잼도 아니고 포도잼도 아닌데 그게 무화과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저기 씨가 톡톡 터지거든요. 우리가 먹을 때 안에서 이 톡톡 터지는 이 씨 맛이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새로워요. 이게 인상적인데. 예, 과자인데 폭신한 무화과. 네, 그러니까 과자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이 무화과 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과자 이름 기억나시는 분, 네, 좀 카톡이나 유튜브 창으로 좀 올려주세요. 답답하긴 하네요. 저희는 모르겠어. 네. 트윅스 같은 거랑 항상 같이 옆에 있었는데 초콜릿이랑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추억의 과자. 그 난정이가 이렇게 맞아요. 그림 디자인으로 돼 있는. 저기 마칼로니스트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드셔보셨죠? 네,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과자에다가. 그럼 저 두 사람은 뭘 먹었던 거야? 그 그림이 있는 애래요. 네. 감도 못 잡히는데. 난장이가 무슨 팥 같은 거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맞아요. 네. 되게 유명한 프리토5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자 아시는 분 빨리 좀 올려주세요. 지금 속 터질라 그랬죠, 그 사람. 사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피자에 올려서 구워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올려주셨고요. 네네.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고. 껍질째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무화과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잼 맛을 보기 위해서 마칼로니스트에게 그러면 강진아님이 이 추억에. 드시면 이 맛이구나 하는데 강진아님이 일단 한번 한 걸 먹어보겠습니다. 참 먹는 건 제일 예뻐 우리 팀장님이. 그리고 맛도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세요. 상상할 수 있게 표현해 주세요. 참 피부는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짝바짝 당겨도 모공이 없네. 진짜 많이 당기셨어. 도대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해. 아유, 안 합니다. 저 말이 더 재수 없다. 저 말이 더 재수 없어. 안 하고도 저 모양이란 얘기잖아. 부럽네요. 네. 관리 들어가면 어쩔 그러니까. 어때요 맛이? 뭔가 이 굉장히 컨츄리 그 맛이 느껴져요. 시골틱한? 네. 그 옛날 맛. 예. 네. 옛날 그 할머니의 그 달달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딸기잼하고는 좀 다른. 아까 살짝 먹으면 딸기잼하고는 텍스처가 틀려. 다르고요. 틀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잼인데도 달달하면서 왠지 구수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꿀 같은 느낌이 더 들어. 꿀에 가까운 그런 느낌? 꿀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꿀을 안 넣은 상태의 잼은 나중에 할 때 꿀을 또 쳐서 드셔요. 그러니까 그 맛이 궁합이 너무 잘 텍스처가 꿀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 뭐 이렇게 턱턱 터지는 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느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고기를 드신 후에 소화도 도와준다고. 왜냐하면 무화과의 효능 중에서 피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과일에는 없는데 이 피신이 들어가 있어서. 뉴튼 픽바요? 뉴튼 픽바? 네네. 여기 맞아요. 보내주셨어요. 맞다. 맞아요. 맞다. 예죠. 네. 와, 유튜브로 보내시는 분들 지금 보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박. 여기에 피그라고 써 있네요. 네. 옛날에 저 그걸 몰랐어요. 말씀드리면 바로 나와요. 와. 네. 우린 몰라도 돼. 청취자분들이 다 알려줘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찰떡처럼 알아들으셨어요. 그거 저 사진 올려주신 분 영화 티켓 하나 보내드립시다. 그럴게요. LA 티켓이 남았으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에나파는 다 나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나갔으면은 내내 오늘 소화불량이야. 저거 올려주신 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네. 완전 드셔보셨죠 다. 그죠. 그 쫀득쫀득한 약간 식감. 네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쫀득쫀득하고 이 안에 그 톡톡 튀는 그 맛이 인상적이어서 계속 먹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번 먹게 해줘 보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 그냥 이게 무화과 잼이었어요. 그 무화과는 생으로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생으로
냉동하려면 냉동하셔야 돼요. 냉동이요. 네, 네. 네. 그리고 빨리 드셔야 돼요. 오래 그냥 빨리 드시는 게 원래 제철일 때. 그렇죠. 네. 보관이 어렵다면서요, 무화과. 예, 보관이 어려워서 그래서 빨리 물러지나요? 네. 그 물로도 닦으면 안 된대요. 껍질을 껍질이 얇아서 드라이한 네. 건조하게 이렇게 닦아서 네. 상처가 많이 나면 예. 거기가 곰팡이가 들거든요. 얘는 좀 예민한 애구나. 그래서 이거를 세심하게 다뤄줘야 돼요. 와인에다가 졸인다고 또 해요. 레드 와인이요. 레드 와인. 그래서 이 글레이즈 만들 때도요. 레드 와인에다가 아. 같이 졸여요. 그렇구나. 졸여서 드시면 돼요. 자, ASMR.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팀장님이 드시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같은 음식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도 다르고. 카메라 안 잡아주시는데요? 아주 멀리 잡아주시는데 지금. 우리 영상 감독님도 나 잡기는 네. 싫구나. 편해하시네요. 팀장님만 편해하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안에 그 저 무화과 씨앗이 네. 네. 씹을 때마다 팍팍 터져. 아 맞아요. 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네. 단지 잼을 하나 먹는데 네. 먹는 거는 완전히 흰색이야. 그리고 잼도 잼이지만 약간 꿀의 텍스처가 느껴지니까 달지도 않고 왜 딸기잼은 이게 단맛이 강하거든요. 단 거 잘 못 먹거든요. 네네. 근데 저건 부담이 없어. 이거는 꿀이 있어서 이렇게 드셔도 끊어지는 맛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먹고 싶고 톡톡 튀는 게 또 씹어서 또 터뜨리고 싶고 그런 맛. 맞아. 잼에 날치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톡톡 터지는. 네. 날치알. 제가 좋아하는 날치알. 네. 무화과 키우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키우시기가 힘든 아이입니다라고 하세요. 맞아요. 네. 키우시기도 힘든데 보관도 힘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양도 많이 없거든요. 오늘 또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끝나야 돼. 아,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네. 그 오늘 저 정말 네. 그 톡톡 튀는 표현 참 날치알이 들어있는 잼이었어요. 역시. 네. 네. 강진아님과 함께했고요. 네, 옆에서 애교 떨어주신 분은 우리 팀장님입니다. 김하진 팀장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